안녕하세요. 한큐뉴스 탐지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있는 백마마을에 왔고요.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들하고 집수리 사장님들 일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 인테리어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로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좀 현장이죠.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실게요. 인테리어 현장인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일단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랫집이고요. 아랫집에 이렇게 대하로 지금 물을 받고 계시네요. 천장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대하로 받쳐놓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꼭 잡았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멈췄죠. 네, 천천히 먹어요. 자, 인터뷰 내용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밤에 누수 사고가 터진 거고 응급 조치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천천히 말랐다고 합니다. 밤에 이제 놀래서 윗집에 연락을 했고 저희가 아침에 이제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 천장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도배가 다 찢어져 있는 상태고 이쪽으로 물이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될 때 이제 윗집 사모님께서 놀라서 이제 올라가셔서 사진을 좀 찍어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방이거든요. 작은 방에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이 꽉 찼어요. 뭔 일이지? 이게 거실이고요. 그다음 이건 거실, 그 집 거실이고 이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작은 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네.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 이렇게 공사하려고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온수하고 냉수를 네. 이렇게 틀어서 막잖아요. 근데 그게 메꾸라. 네, 그게 팍 터진 거예요. 메꾸라. 터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물이 일부는 작은 방에 이렇게 그 수영장 만들고 일부는 저기 거실에다가 만든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죠. 인테리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서 메꾸라가 터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장실에서 이제 메꾸라가 터지면 메꾸라는 보통 저희가 현장 용어로서 이렇게 마금 장치 물을 막는 걸 우리 메꾸라라고 합니다. 마금 장치예요. 마금 부속. 자, 메꾸라가 이제 터졌으면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윗집에서 그냥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아니 화장실에서 물 틀면 뭐 그냥 뭐 배수관으로 밑에 흘러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고 특히나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꾸라를 할 때 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공을 할 때 메꾸라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밑에 집에 물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좀 교훈을 삼았으면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이 일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랫집 계속해서 이제 피해 상황이고요. 이제 윗집에 갑니다. 지금 이제 윗집에 있는 현장 사진이고요. 윗집의 오늘의 공정은 도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인테리어 사장님들께서 와서 누수 검사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철거를 하다가 하수 배관을 찍은 경우죠. 그럴 때 이제 물을 쓰게 되면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아니면 뭐 확장 공사를 하다가 뭐 난방 배관을 찍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래된 부속을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도꼭지라든지 앵글밸브라든지 각종 이제 수전 유도를 이제 교체하다가 시공이 뭔가 잘못돼서 누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공 잘 했는데 체결이 미흡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누수가 되기도 합니다. 메꾸라도 뭐 체결 불량으로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부속이 체결이 안 되면 터집니다. 왜냐하면 온수나 냉수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가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난방, 일산 지역은 지역 난방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수압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꼭 시공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공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는 도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조금 흐렸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흐렸어요. 자, 여기 이제 메꾸라 부분 보이죠? 이런 걸 이제 메꾸라라고 합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자, 여기 이 마금 장치를 메꾸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체결이 잘 안 돼서 풀려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욕조 안에서 풀렸으면 욕조로 다 들어가서 아마 누수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욕조 안에 이제 그 배수구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세면대에서 터졌다든지 아니면 양변기 쪽에서 터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누수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입니다. 철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관을 막습니다. 막고 공사를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나중에 뭐 역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큰 하자니까 이런 식으로 오수관을 보통 막고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양변기라든지 아니면 이쪽 세면대 온수나 냉수 쪽에서 메꾸라가 한번 터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이 찹니다.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다른 육가가 있으면 육가 부분도 막고 공사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가 만약에 오픈이 돼 있었으면 이쪽으로 아마 물이 배관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오수관으로.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 육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육가 쪽으로 육가를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육가가 오픈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누수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아랫집에. 근데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배관을 막고 공사를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저쪽은 걱정되시는 부분 이제 저 뒤쪽 배란 말이에요. 무슨 일 여기 물이 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거예요. 물을 틀어놓고 뜯었어요. 젖어 있었어요. 그럼 형은 여기 지금 공기압 검사 한번 해보고요. 증상인지 확인해보고. 네. 저기 자, 그럼 이제 이 집에서 저희를 왜 부르셨냐? 걱정이 돼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추가로 혹시나 이런 메꾸라뿐만 아니고 추가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배관에서 혹시나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누수 검사를 진행을 하기로 한 거고요. 누수 이제 공기압 검사를 하면은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온냉수 배관에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누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누수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다른 데서 누수가 되지 않을지 일단 배관 관련해서 이슈들은 정리가 됩니다. 이 누수 검사를 하면 배관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제 검증이 되는 거고 뭐 빗물이라든지 그런 뭐 하수라든지 그런 거는 또 별도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건 따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메꾸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만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검사를. 자, 인테리어 근데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도배하는 오늘 일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도배하시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공정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겠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의 업무였고요. 온수 냉수 둘 다 4kg에 걸어놨어요. 정확하게 여기 4, 여기 4, 2, 3, 4. 4kg에 걸어놨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어저께 이제 누수가 발생한 이유는 메꾸라 때문이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참 동안 같이 지켜봤고요. 자, 지켜본 내용들을 우리 저 고객님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아랫집 윗집 두 분 다 오셔가지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왼쪽이 온수고 오른쪽이 냉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게이지가 4에서 변동이 없이 지금 10분째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생겼던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배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다른 데서 누수가 없는 거를 확인을 했고 다시 원상 복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수 검사를 했는데 누수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누수 공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수 검사를 했는데 추가적인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서 검사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인테리어 우리 집수리 사장님들이 공사를 하실 때 미적인 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기능적인 거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항상 좀 신경을 같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습도 관련들 부속들을 시공할 때는 꼭 정석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각에 맞는 부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엑셀이면 엑셀 부속, 뭐 PPC면 PPC 부속, 동관이면 동관 부속들이 있는데 꼭 정석대로 전용 부속들을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대충 뭐 아무 부속이나 갖다 쓰고 뭐 호환되는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호환이 다 안 되는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용 부속들을 사용할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수도 부속들은요. 그다음 시공을 하고 나서는 꼭 3번 이상 테스트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쁘다고 해서 누수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5분 이상 꼭 3회 이상 누수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누수가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귀찮은 방법이 아니고 본인 우리 사장님들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메꾸라는 누군가 했겠죠. 그분이 아마도 책임을 지실 그럴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메꾸라 부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조금 더 신경 써서 했고 조금 더 확인을 했으면은 이렇게 나쁜 결과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꼭 신경 써서 이렇게 같이 시공했으면 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는 이제 많이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직업 특성상. 자, 그다음 누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가서 긴급 조치를 할 게 있으면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집 피해 복구비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오늘 상담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 복구비 견적을 받았는데 6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같은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나쁜 결과에 휘말리지 마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조 반장이었습니다.